뇌물과 비자금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영장 발부에서 집행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기억해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법원에서 이렇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 네. 그 검찰청사에서 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년덕 자택에서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부장검사,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조사 담당했던 부장검사 2명이 보통 방문을 해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보통 네. 그런 구속영장 집행은 검찰 수사관이 나와서 그냥 집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집행을 했고, 그리고 논현동에서 동부구치소까지 뭐 심야고 그러기 때문에 네. 대략 한 17, 8분 이렇게밖에 걸리지 않았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박범석 부장판사의 결론은 구속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소명이 충분히 됐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의 지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죠. 그리고 범죄 중대성. 여기서 범죄 중대성은 물론 이제 110억 원이나 되는 그 뇌물과 350억 원이나 되는 횡령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뇌물을 받고 또 매간매직을 하고 네. 또 사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증거를 불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 수감된 다음에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작년 9월에 새롭게 개소한 곳입니다. 원래는 성동구치소를 장소를 옮겨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법조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 옮긴 구치소인데 그래서 최신식 건물이죠. 보통 네. 구치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높은 담장에 울타리가 철조망이 쳐져 있고 또 네. 낮은 건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엄하게 경비하게 됐고 이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이고 지하가 12층인 고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네.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은데 전혀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이거 얼핏 지나가면 이것이 구치소인가 할 정도의 그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 그래도 구치소는 구치소고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여기 처음 들어와서 보안 정문을 들어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면은 교도관이 신입실로 안내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인적사항을 하게 되면서 수용 기록부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신입실 옆에 조그만 탈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수의로 갈아입고 그 수의를 갈아입으면서 당연히 수인번호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503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인번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수인번호를 또 이렇게 오른쪽 가슴에 달고 그다음에 머그샷이라고 그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그건 이제 수용 기록부에도 올라가야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 사진을 찍고 간단한 신체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이어서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이런 이제 지침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서 독방으로 수용이 되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머물게 될 독방으로 가는 데까지 철문을 모두 7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누구나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용되는 방은 독거실입니다. 혼자서 쓰는 방인데 네. 규모는 11평방미터, 대략 한 3.2평 정도 규모의 방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물급 피해자는 보통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이미 구속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정호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전부터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압송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용할 경우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앞서 지난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각각 갇힌 전례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범은 같은 교정시설에 두지 않는다는 관례도 따랐습니다. 이미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을 회유하거나 입을 맞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다 동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공식으로 문을 연 교정시설입니다. 수감자 수가 적고 독거실 내부에 침대와 TV, 세면대 시설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병원이 가까워 고령 수감자의 건강 악화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수월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도 이런 이유로 동부구치소로 이감돼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경호 같은 예우를 받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수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변동사항이 생깁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원래 이제 재임 기간에 받았던 연금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월 한 1,12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네. 이거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국립묘지에 나중에 사망한 다음에 묻힌다든가 또 기념 사업을 한다든가 비서관 3명을 쓰고 운전기사를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경호 또 경비를 청와대 경호처와 경찰이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경호 경비는 더 이상 경찰이나 대통령 경호실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제는 그 경호 경비는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하게 되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건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형이 확정이 돼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대부분 사라지고 네. 경호 경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구속 수감되기 전에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이 되면 역시 그 순간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네. 이미 구속 수감되기 전에 경호 경비만이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직은 다른 혜택은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은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서는 다 소멸되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을 배정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뭐 특별히 왕왕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 그 1인 독거실이 어떤 구치소나 마찬가지겠지만은 1.9평, 최고가 1.9평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3평 넘게 3.2평 이 정도 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는 특별한 대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안양교도소나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는 더 컸습니다. 한 2배 정도, 6.6평, 6.2평 이렇게 상당히 좀 배려를 많이 해준 거였는데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교정당국에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이 전 대통령이 SNS에 친필로 쓴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친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죠. 네.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네. 그 과거의 학창 시절에 그 조친문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고전 수필인데요. 그 바늘을 의인화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쓴 그 끝부분에 보면 뭐 오호통제라 내 탓이로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대로 옮긴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에 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똑같이 누구도 탓하지 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두 분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 끝 부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화장해라, 자신을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SNS 글 끝부분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끝에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린 네. 그런 심경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재판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 언젠가는 자신의 이렇게 그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왜곡된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이 이 글에서 드러나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번 수사가 좀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SNS에 올린 글에도 보면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쓴 대목도 있는데요. 아직도 이쪽 부분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틀림없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어제는 이제 구속 수감되는 입장에서 국민들을 어차피 상대로 한 글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막 몰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또 그런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걸 우회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지난 10개월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인륜이 이렇게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번에 검찰 수사 또 자신의 구속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뉘앙스를 저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만약 그 포기를 했던 게 이번 구속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한테 주어진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었고 또 그것이 검찰은 주장하기로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어제 그 법원 그 영장 발부한 사유를 보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검찰의 논리를 주장들을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 느낌이지만은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하든 안 하든 간에 영장은 충분히 어제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법원을 설득을 했고 그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예상을 했고 앞으로 재판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SNS 그 글이 3월 21일 새벽에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새벽에 쓴 네. 거기 때문에 글 자체가 보면은 구속을 이미 예감하고 각오한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재판에 집중하겠다.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갈 때 구치소로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도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만 네. 검은 코트를 입고 이렇게 이제 짙은 그 양복에 그리고 넥타이도 검은색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보통 이제 좀 무리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에 나갈 때, 검찰에 나갈 때 보통 이렇게 메시지를 은연중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옷차림이 물론 국민 앞에 노출되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은 하얀 셔츠를 입었다. 이것은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 출석할 때 패딩 점. 검은 패딩을 입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검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거는 자연인으로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출석할 때는 흰 차를 타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안 했습니다만 네. 흰 셔츠를 입었죠. 이거는 나는 이제 공인으로서 이제는 재판에 내 할 말을 하겠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나는 결백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상의 그 정치학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의상을 보고서도 저는 역시 재판에서 계속 본인의 결백 모른다. 아니면 나는 잘못 없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우리나라 한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87년에 우리 헌법이 개정된 이후로 여러 분의 그 전직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물론 구속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들들이 구속되는 그런 그 과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이후에 또 이제 잘못됐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또 구속되고 이런 것을 봐서는 일각에서는 특히 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드러난 거다. 그래서 이번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아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그 윤리의식이 좀 부족하다.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스스로 항상 자기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하다. 그건 어떤 정치인이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그런 부분을 스스로 좀 돌이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서 어제 그 청와대에서 나온 그 논평이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베트남에서 네. 청와대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문 대통령의 그 직접적인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삼가고 상간다. 그리고 가을서리처럼 자신들에게 엄격한 것을 한번 되새겨 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가을서리라는 게 추상이죠. 추상과 같이 자신에게 대하겠다라는 건데 바로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신들도 이번 스캔들을 긴급히 타전했는데요. 외신들 반응 한번 알려주시죠. 외신들도 이제 가장 의문점을 느끼는 것이 이제 어떻게 그 아시아 세계 10대 경제국인 이 한국에서 또 민주화를 성취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해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되고 나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보안 정문을 들어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면은 교도관이 신입실로 안내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인적사항을 하게 되면서 수용 기록부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신입실 옆에 조그만 탈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수의로 갈아입고 그 수의를 갈아입으면서 당연히 수인번호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503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인번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수인번호를 또 이렇게 오른쪽 가슴에 달고 그다음에 머그샷이라고 그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그건 이제 수용 기록부에도 올라가야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 사진을 찍고 간단한 신체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이어서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이런 이제 지침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서 독방으로 수용이 되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머물게 될
독방으로 가는 데까지 철문을 모두 7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누구나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용되는 방은 독거실입니다. 혼자서 쓰는 방인데 네. 규모는 11평방미터, 대략 한 3.2평 정도 규모의 방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물급 피해자는 보통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이미 구속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정호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전부터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압송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용할 경우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앞서 지난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각각 갇힌 전례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범은 같은 교정시설에 두지 않는다는 관례도 따랐습니다. 이미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을 회유하거나 입을 맞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다 동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공식으로 문을 연 교정시설입니다. 수감자 수가 적고 독거실 내부에 침대와 TV, 세면대 시설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과 비자금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영장 발부에서 집행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기억해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이렇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 네. 검찰청사에서 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년덕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부장검사,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조사 담당했던 부장검사 2명이 보통 방문을 해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보통 네. 그런 구속영장 집행은 검찰 수사관이 나와서 그냥 집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집행을 했고, 그리고 논현동에서 동부구치소까지 심야고 그러기 때문에 네. 대략 한 17, 8분 이렇게밖에 걸리지 않았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박범석 부장판사의 결론은 구속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소명이 충분히 됐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의 지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죠. 그리고 범죄 중대성. 여기서 범죄 중대성은 물론 이제 110억 원이나 되는 그 뇌물과 350억 원이나 되는 횡령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뇌물을 받고 또 매간매직을 하고 네. 또 사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증거를 불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 수감된 다음에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작년 9월에 새롭게 개소한 곳입니다. 원래는 성동구치소를 장소를 옮겨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법조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 옮긴 구치소인데 그래서 최신식 건물이죠. 보통 네. 구치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높은 담장에 울타리가 철조망이 쳐져 있고 또 네. 낮은 건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엄하게 경비하게 됐고 이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이고 지하가 12층인 고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네.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은데 전혀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이거 얼핏 지나가면 이것이 구치소인가 할 정도의 그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 그래도 구치소는 구치소고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여기 병원이 가까워 고령 수감자의 건강 악화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수월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도 이런 이유로 동부구치소로 이감돼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경호 같은 예우를 받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수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변동사항이 생깁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원래 이제 재임 기간에 받았던 연금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월 한 1,12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이거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국립묘지에 나중에 사망한 다음에 묻힌다든가 또 기념 사업을 한다든가 비서관 3명을 쓰고 운전기사를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경호 또 경비를 청와대 경호처와 경찰이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경호 경비는 더 이상 경찰이나 대통령 경호실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제는 그 경호 경비는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하게 되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건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형이 확정이 돼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대부분 사라지고 네. 경호 경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구속 수감되기 전에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이 되면 역시 그 순간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네. 이미 구속 수감되기 전에 경호 경비만이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직은 다른 혜택은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은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서는 다 소멸되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이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을 배정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뭐 특별히 왕왕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 그 1인 독거실이 어떤 구치소나 마찬가지겠지만은 1.9평, 최고가 1.9평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3평 넘게 3.2평 이 정도 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는 특별한 대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장교도소나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는 더 컸습니다. 한 2배 정도, 6.6평, 6.2평 이렇게 상당히 좀 배려를 많이 해준 거였는데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교정당국에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이 전 대통령이 SNS에 친필로 쓴 글을 올렸습니다. 정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한테 주어진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었고 또 그것이 검찰은 주장하기로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어제 그 법원 그 영장 발부한 사유를 보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검찰의 논리를 주장들을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제 느낌이지만은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하든 안 하든 간에 영장은 충분히 어제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법원을 설득을 했고 그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예상을 했고 앞으로 재판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SNS 그 글이 3월 21일 새벽에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새벽에 그렇죠. 쓴 네. 거기 때문에 글 자체가 보면은 구속을 이미 예감하고 각오한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재판에 집중하겠다.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갈 때 구치소로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도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만 네. 검은 코트를 입고 이렇게 이제 짙은 그 양복에 그리고 넥타이도 검은색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보통 이제 그
뭐 좀 무리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에 나갈 때나 검찰에 나갈 때 보통 이렇게 메시지를 은연중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옷차림이 물론 국민 앞에 노출되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은 하얀 셔츠를 입었다. 이것은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출석할 때 패딩 점 검은 패딩을 입었죠. 그리고 검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거는 자연인으로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출석할 때는 흰 차를 타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안 했습니다만 흰 셔츠를 입었죠. 이거는 나는 이제 공인으로서 이제는 재판에 내 할 말을 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결백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상의 정치학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의상을 보고서도 저는 역시 재판에서 계속 본인의 결백, 모른다. 아니면 나는 잘못 없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우리나라 한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참 불행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87년에 우리 헌법이 개정된 이후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죠.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과거의 학창 시절에 조친문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전 수필인데요. 바늘을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쓴 그 끝부분에 보면 뭐 오호통제라 내 탓이로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대로 옮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에 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똑같이 누구도 탓하지 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두 분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 끝부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화장해라. 자신을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SNS 글 끝부분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끝에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린 그런 심경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재판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 언젠가는 자신의 이렇게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왜곡된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이 이 글에서 드러나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번 수사가 좀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SNS에 올린 글에도 보면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쓴 대목도 있는데요. 아직도 이쪽 부분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틀림없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제는 이제 구속 수감되는 입장에서 국민들을 어차피 상대로 한 글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막 몰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또 그런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우회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지난 10개월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인륜이 이렇게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번에 검찰 수사 또 자신의 구속이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뉘앙스를 저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만약 포기를 했던 게 이번 구속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명박